네,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를 띄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결국 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조혜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네, 이 전국위원회 전에 의원님이 주도해서 이준석 대표의 복귀를 보장하는 이른바 상생당원 개정안을 내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가 출범을 했는데 좀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비대위는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습니다. 네. 전당대회도 안 되고 직무대행 체제도 문제가 생길 거니까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맨 먼저 주장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간이 지체됐지만 사필 규정이고요. 문제는 비대위가 아니고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라고 몰아가는 데 있습니다. 네. 이 대표도 비대위 자체에 저는 반대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비대위를 이용해서 자기를 그 해임시키고 축출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고 소송도 그 때문에 제기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송이 쟁점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 대표가 이길 수 있을지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 그 당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 자체가 서로에게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미 단지 끝난 일이 되어 버렸고 이제 법정으로 갔는데 가처분 신청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의원님은? 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지 않을 걸로 봅니다. 아, 그래요? 그저께 금요일에 제가 상임정국위 할 때 전국위 서병수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자꾸 뭐 비대위 출범하면 당대표 자동 해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서 유권 해석을 하자. 상임정국위원회가 당헌상 유권 해석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짜로 그렇게 되는 건지 자동 해임 되는 건지 아닌지 유권 해석하자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시고 그건 다음에 논의하자고 넘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때 유권 해석을 분명히 했더라면은 그래서 자동 해임 안 된다고 했으면 이 대표는 소송 안 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만약에 자동 해임 된다고 했으면은 그때는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유권 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걸 법원이 심리하기가 좋습니다. 이게 유권 해석이 이제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근데 유권 해석을 피해버렸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소송 받아놓고도 이 좀 판단하기 굉장히 모호하고 그래서 이 대표가 그 승산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그러면 지금 모든 언론이 이준석 대표는 해임된 걸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의 입장은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습니다. 오호. 당에서 이제 우리 전국위 회장님께서 계속 그 전부터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이 대표는 자동해임이라고 이야기를 해오셨지만 이 대표 쪽에서 당연히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저도 그거는 동의할 수 없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래서 그런 쟁점을 없애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당헌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은 없는 거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의 해석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 기간이 끝나면 바로 대표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사이에 다른 일이 없으면요. 예를 들면 수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기소를 당한다든지 하면은 당에서 다시 징계위를 열어서 더 큰 징계를 할 수도 있죠. 그 전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려서 사퇴를 할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없다면 전당대회도 그때까지는 안 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 대표 선출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직무 정지된 그 당대표 이준석만 남기 때문에 6개월 끝나면은 이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로써 이준석 대표는 해임됐다라고 하는 명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이야기가 되고 그럼 결국 꼼수 아닙니까 그러면? 꼼수일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될 윤리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정치적 사심 없이 의도 없이 정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에 입각해서 진행돼야 될 윤리위,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를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몰아내는데 악용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거거든요.
윤리위도 저는 윤리위 그 경찰 수사 결과 나오기 전에는 윤리 징계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강행했죠. 그 근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아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 자체는 필요한 건데 비대위를 이용해서 이준석 대표 자동 해임이다라고 몰아가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대표가 또 소송으로 또 대응하는 거고 당이 더 모양이 사나운 그 꼴로 가는 거고. 일단 그 문제는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비대위 구성을 두고도 좀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분쟁이 어느 당사자에게 치우치지 않아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 구색 맞추기용으로 옛날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 임명할 때 제가 그 관상용 화초로 깔지 마라 비대위원을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런 식의 그 모양 갖추기용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당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경륜이 있고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비전이나 역량이 있는 분들. 통합적인 분들, 그리고 비대위가 또 국정 안정시키는 데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정에 대해서도 일정한 안목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야 비대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일부에서 전에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은 원내대표 자체도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원내대표 지금 유지하더라도 비대위에 들어오는 거는 책임 있는 윤핵관의 일원으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데, 주장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게 당헌상 원내대표를 하고 그 직위를 유지하는 이상은 비대위든 최고위원회든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당헌 당규를 고치든지 본인이 원내대표 자체를 사퇴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본인이 그런 비판을 의식해서 역할을 잘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국민들이 볼 때는 비대위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뭔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 입장에서.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딱 이렇게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 전달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비판, 지적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그런 뜻이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당헌 당규를 개정해서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지도부에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본인이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든지 그밖에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다. 이 즈음에 지금 저희가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른바 그냥 민들레라고 부를게요. 민들레가 이제 활동 시작하고 의원님도 거기에 가입을 하셨다면서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처음에 제가 그 모임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는 개파와 관계없이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모이는 모임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제가 가입을 했고, 그런데 그 직후에 바로 또 개파 논란이 있어가지고 모임이 출범이 보류가 됐죠. 지금 이제 다시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건 잘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당내 저는 모든 의원들이 다 친윤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친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일부만 친윤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친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벌써 정권 100일도 안 됐는데 당에 비윤 반윤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도 망조고 정부도 망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윤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모두가 친윤인 상태에서 정권 말기까지 가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고 모임도 그런 그 논란에서 자유롭게 사심 없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박민영 대변인이 지금 대통령실로 이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잘 발탁하셨다고 봅니다. 박민영 대변인 같은 분은 젊은 인재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소중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또 균형 감각이 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 젊은 인재 중에서도 또 정치 역량이 상당히 충실한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가까이에서 그 가감 없이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그 문제로 이제 나오고 있는 20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카드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따라붙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박민영 대변인 자신은 대통령께 제대로 보좌하면서 직은 고언도 할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실과 이준석 대표 쪽에
이 소통의 통로 역할도 저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이제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런 역할을 이제 인정해줘야 되겠죠. 오히려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 이 대표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배신자다 뭐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고 이 대표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배신자 아니다 이렇게 좀 입장을 내놨던데. 그 입장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오히려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통로 기능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의원님 부위원장 맡고 있는 혁신위원회는 어떻게 이 와중에 지금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예, 아직 발표를 안 했을 뿐이지 실무적으로 소위별로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잘 다듬어 가고 있고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1월 중에 1차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내용을 내놓을 건데 내용이 상당히 충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